중세시대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아일랜드에는 누가 살았고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일랜드의 원주민은 켈트족의 게일인인데요. 이들은 청동기 시대에 아일랜드로 건너왔고 그대로 섬에 정착하여 살아갔습니다. 이후 여러 켈트 왕국들이 생기며 켈트족 고유 문화가 발달했고 이 문화들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8세기 말 바이킹들이 아일랜드에 침공하여 약 200년간 아일랜드의 왕국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이킹들이 점령한 지역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오늘날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도 바이킹이 원주민인 켈트족을 쫓아내고 점령한 지역입니다. 바이킹은 이후 수세기에 걸쳐 아일랜드와 동화되어 갔고 켈트족의 게일인들과도 자연스럽게 혼합되었죠. 그들은 스코틀랜드에도 정착했는데 스코틀랜드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전사들은 아일랜드에서 용병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수백 년간 아일랜드와 브리튼 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용병 집단 갤로글라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갤로글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갤로글라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13세기 중반에서 16세기 말까지입니다. 주요 구성원들은 스코틀랜드 북부의 하일랜드와 서부의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살다가 아일랜드에 정착한 전사들이죠. 여기서 말한 하일랜드는 스코틀랜드 고지대 지방을 말하는데 이 지방 출신 전사들은 태생적으로 매우 강한 피지컬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고지대 특성상 산소도 부족하고 지형도 험난하니 자연스럽게 강한 전사가 탄생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죠. 이는 서유럽의 스위스 용병과 네팔의 구르카 용병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일랜드에 정착한 전사들은 이후 용병 집단이 되어 활동했는데 아일랜드인들은 이들을 갤로글라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영어식 명칭은 갤로글라스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일랜드 표기법인 갤로글라라 불리고 있죠. 이 갤로글라는 아일랜드의 게일인들이 스코틀랜드의 노르드 게일인들을 이방인 게일이라는 뜻의 갈게일이라 부르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르드 게일이란 바이킹 노르드인과 켈트족 게일인의 혼혈인을 말하죠. 최초의 갤로글라 집단 대부분의 구성원은 스코틀랜드 노르드 게일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세력이 불어나면서 토착 아일랜드 게일인들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일랜드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 아일랜드 사회에 어느 정도 동화되었죠. 갤로글라는 아일랜드의 군소환과 영주들에게 고용되어 작은 규모의 전쟁에 활용되었습니다. 유명한 전투로는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며 적대국인 잉글랜드의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이후 잉글랜드는 이들을 매우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침략할 때마다 갤로글라가 나서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심지어 여러 번의 패배까지 안겨주었기 때문이죠. 사실 갤로글라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잉글랜드에 대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면은 있었겠지만 이들의 주목적은 바로 돈이었어요. 이 시기 갤로글라들은 잉글랜드의 침략에 대항하는 쪽에서 재미 보며 꽤나 많은 돈을 챙겨갔습니다. 잉글랜드의 침략 방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아일랜드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아일랜드 소환국의 군대에 섞여 용병 노릇을 했죠. 아무튼 이유가 돈이 되었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갤로글라가 반 잉글랜드 용병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전사들이었다 해도 어떻게 잉글랜드의 체계화된 군대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이방인 출신이며 소규모 집단이었다고 해도 당시 갤로글라는 켈트 게일 세계의 최정예 병사들이었습니다. 사용하는 무기도 꽤나 다양했는데요. 스칸디나비아산 주목 장궁부터 스코틀랜드식 클레이모어, 제블린, 다트 등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했던 스칸디나비아산 주목 장궁은 그 크기가 사람 키에 필적했고 매우 튼튼해 사정거리가 길었다고 하죠. 성 위에서 주목 장궁으로 공격하는 갤로글라는 잉글랜드 군대 입장에서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클레이모어나 제블린 같은 긴 무기들을 사용했는데 이 무기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잉글랜드군을 공격하는 데 유용했죠. 하지만 이들이 사용했던 무기 중 제일 유명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대 양손 도끼인데요. 갤로글라는 긴 장대로 이뤄진 양손 도끼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바이킹의 주무기였던 도끼의 특성을 빌려 긴 장대에 도끼를 단 것인데 이 무기 또한 말을 탄 잉글랜드 기병을 제압하는데 매우 유용했죠. 이 무기를 든 갤로글라는 오늘날까지 이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갤로글라는 무기도 잘 사용했지만 몸을 단련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게일인과 노르드인의 무술까지 모두 섭렵할 정도로 몸을 단련하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덕분에 켈트 게일 세계에서 최정예 병사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갤로글라가 이렇게 강력한 무력을 지녔다고 해서 아일랜드에 무조건 이익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아일랜드를 쪼개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들은 근본이 외지인 혼혈이었지만 기존 게일인들의 토착 클랜 계층 체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만의 시족 체제를 유지했죠. 덕분에 갤로글라는 아일랜드 시족 정치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중립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덕분에 아일랜드와 브리튼 섬의 영주들은 갤로글라를 적극 고용했던 것이죠. 갤로글라는 잉글랜드라는 외부의 적을 상대하기도 했지만 시족한 경쟁자와의 전투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영주의 경쟁자와 싸우는 용병 역할, 영주를 엄호하는 경호원 역할, 심지어 경쟁자를 암살하는 암살자 역할도 맡았죠. 이처럼 이들이 워낙 유용했던 탓에 영주들은 갤로글라가 제멋대로 굴어도 어느 정도 그 행동을 용인했습니다. 여기서 제멋대로 굴었다는 것은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하죠. 갤로글라는 기존의 질서에 거의 충성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 내의 규범을 무시하며 강도,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자주 저질렀죠. 하지만 영주는 이 정도의 범죄는 외부의 적과 시족 경쟁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 터부시하며 범죄를 눈감아줬던 것입니다. 아무리 제멋대로인 용병 집단이라 하더라도 당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제일이었으니까요. 덕분에 갤로글라의 대부분은 당시 용병 시장 최고 단가에 자신을 파는 용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약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갤로글라는 아일랜드의 주요 보병 전력으로 활용되었죠. 이들은 10세기 이후 무려 15세기까지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전쟁에서 활약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갤로글라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세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워낙 자유로운 성향 덕에 단합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들끼리 싸우다 멸망하는 큰 내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똘똘 뭉쳐 세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거나 지역을 점령하는 일은 없었죠. 오히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쳐 돈을 벌기 위해 용병으로 활동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갤로글라는 소규모로 활동하는 용병 집단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영주들은 갤로글라만으로 군대를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갤로글라는 전투의 히든카드로 사용할 뿐 정작 군대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모집한 병사들로 꾸려야 했죠. 여기서 갤로글라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자비를 떠맡아줄 종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워낙 소규모로 활동하다 보니 자비를 해줄 부하 병사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종자들이 자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전투에도 참여했는데 무기도 갤로글라가 사용하는 클레이모, 양손도끼 등 사용하기 꽤 어려운 무기들을 사용했죠. 이 그림은 1521년의 독일화가 알브레이트 뒤로가 그린 그림인데 당시 갤로글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둘은 갤로글라이고 오른쪽의 셋은 갤로글라가 데리고 다니는 종자들이죠. 종자들 또한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갤로글라의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자들에게 무기까지 쥐어주며 아일랜드를 휘어잡던 갤로글라. 하지만 길었던 이들의 시대도 저물게 되는데요. 16세기 말에 아일랜드의 무력 집단과 자치 집단을 탄압하는 강력한 잉글랜드 왕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잉글랜드 튜더 왕조가 아일랜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죠. 튜더 왕조의 군대는 갤로글라처럼 소규모로 활동하는 용병 집단이 상대할 수 있는 규모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갤로글라는 붕괴 직전의 상태였는데요. 1542년에 아일랜드를 정복한 헨리 8세에 의해 갤로글라는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 이후 잉글랜드군은 갤로글라를 뿌리부터 뽑아버리겠다며 적극적인 소탕에 나섰죠. 결국 갤로글라 클랜들은 모두 박살이 났고 살아남은 소수는 아일랜드 반군에 들어가거나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떠난 이들은 스위스 용병과 함께 싸우기도 하며 유럽의 주요 용병으로 활약하게 되었죠. 하지만 해외로 떠나지 않고 반군에 들어간 갤로글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놀랍게도 꽤나 긴 기간 동안 아일랜드 반군의 주요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1593년부터 벌어진 기나긴 전쟁, 9년 전쟁에서는 잉글랜드에 대항한 티론 백전 밑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1601년 킨셀 전투에서 아일랜드군이 패배하며 개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갤로글라의 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전보다 더 소규모로 활동하며 잉글랜드군을 기습하는 게릴라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었죠. 이후 약 40년 넘게 갤로글라는 잉글랜드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아일랜드를 지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1646년 아일랜드 가톨릭 장군인 오갈루어 오넬이
벤버브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그 밑에서 싸웠죠. 하지만 3년 뒤인 1649년 잉글랜드 내전을 승리로 이끈 올리버 크로멜이 아일랜드로 건너와 반군을 진압함으로써 갤로글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의 혹독한 통치를 받게 되었죠. 참고로 크로멜의 군대가 일으킨 학살로 최대 30만 명의 아일랜드인이 죽어나갔는데 이는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였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닌 아일랜드 사람들은 오늘날 갤로글라를 비교적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비록 돈으로 움직이는 용병 집단이었지만 끝까지 잉글랜드군에 맞섰다는 점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 밝히며 제멋대로 굴던 갤로글라의 속은 겉모습과 다르게 아일랜드에 대한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아일랜드의 용병 집단 갤로글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